네,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특징주와 함께 종목 소개 도와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외롭게 홀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중국 정부 개혁 발표도 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어떻게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도 일단은 추세를 조금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조금 아쉽게도 시장은 일단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된 그러한 모습이죠. 내일부터 이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거래일부터는 관심 두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가격의 형성 자체가 오늘 형성하고 있는 꼬리 안에서만 가격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이전과 같은 강세 흐름을 한 번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초점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의 강세, 비록 이제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은 오늘의 강세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또 IPO가 이게 실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물량 부담이 있는 그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특징주 좀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 크게 한 3가지 정도 봐드린다면은 계측기기라든지 아니면 목재 가구 업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일단은 강세 흐름을 일단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이제 계측기기 관련해서는 시장 안에서 임양전자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드 번호는 601222 이렇게 나오는 종목인데요. 종목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약간 좀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만은 여전히 10%대 상한가에 들어가서 일단 마무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임양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력량 측정기를 제조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소라든지 하는 부분의 설립이라든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전력량 측정기 부분에서는 중국 내에 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일단 3번 신호가 요때는 이제 3번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3번 신호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전 고점을 거래량까지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은 집 사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집을 사면 가구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목재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관련해서는 이제 강동의화 목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뜨는 3번 신호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3번 신호가 일단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목 가구라든지 마루 전문 생산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 생산 제품 중에서 한 95% 정도를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 쪽의 부동산 경기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와 미국 쪽의 부동산의 안정세 이런 부분에서 양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는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장 약세장에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북경 용우 소프트웨어 코드번호 600588인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관리, 우리 ERP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더존비지원 같은 경우에 ERP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1등인데요. 북경 용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업 전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요. 요즘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부분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인터넷 플러스의 효과라든지 하는 부분,
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또 다양한 종목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보면은 특징주가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뭐 테마주를 위주로 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게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뭐 보편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소개는 또 박세진 PB가 아닌 강지우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잘생긴 제가 종목 소개까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국 선박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조선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적이 뭐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1, 4분기 실적 나왔던 것은 조금 이따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화면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박공업이라는 회사는 대형 화물선이라든지 대형 유조선을 그냥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국유기업 개혁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개혁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의 이슈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유기업 개혁 이슈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 내에서는 거대 조선사가 두 개로 지금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누어져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중국 선박공업이고요. 하나가 중국 조선중공업인데 이 두 기업의 어떤 합병 얘기가 요즘 슬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중국의 경우에는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뜨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방개혁 관련된 이슈로는 사실 이제 요즘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조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으로 봤을 때 항모가 11척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중고 항모 한 척이 끝이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국방개혁 해군력 증강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을 한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순이익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조선주가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2014년에서 2015년 예상치 실적입니다만은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나 주당 순이익 수준으로 보더라도 2014년에는 0.0321위안 정도를 벌 것으로 지금 벌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0.31위안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좋아진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더라도 보통 이제 중국 쪽 수급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기관 구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주력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주력순 유입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터가 나왔던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번 1, 4분기 실적에 대한 중국계 리포터의 내용인데요. 이번 1, 4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액이 67억 위안 정도를 일단 벌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1,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9.87%나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럼 중국이 조선주가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민간 선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뭐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조선가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단지 여기서도 얘기를 할 때가 국방개혁 관련돼서 지금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되고 합병 관련된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주 그러면은 중국 우리나라도 좋지가 않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멀리하실 수가 있는데 멀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목 소개까지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가 되면서 인수합병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조선중공업하고 합병 이슈가 있는 중국 선박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저희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도 또 중국 사이트 직접 보여주신 전문가, 진정한 중국 전문가시죠.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진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본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